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현실의 99.9995%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카르마는 정말 존재할까요? 심리학은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초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고작 40에서 50비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이 밝혀낸 3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카르마가 왜 피할 수 없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걸까?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승진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동료가 오히려 인정받고 나는 묵묵히 일만 하다 밀려납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사는 걸 보면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리학자 멜빈 너너는 1960년대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것을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 믿음과 어긋나면 우리는 깊은 억울함을 느끼고 심지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라며 자기 자신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씨앗은 심는 순간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땅속에서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카르마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 이미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카르마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하늘이 내리는 벌, 전생의 징벌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원래 뜻은 단순히 행위입니다. 카르마는 징벌이 아닙니다. 내가 보낸 것이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 메아리의 정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카르마의 씨앗,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놀라운 건 심리학자들이 이 씨앗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매초 1100만 비트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소리, 빛, 냄새, 촉감. 하지만 의식으로 통과하는 건 고작 40에서 50비트 뿐입니다. 나머지 99.9995%는 삭제됩니다. 이 삭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RAS,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뇌의 필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뇌 안에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인터넷에 수억 개의 정보가 올라와도 여러분이 보는 건 알고리즘이 추천한 몇 개뿐이죠. 뇌도 똑같습니다. RAS가 매 순간 이건 중요해, 이건 무시해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빨간 테슬라를 사려고 마음먹은 순간 갑자기 거리에 빨간 테슬라가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테슬라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RAS가 빨간 테슬라는 중요하다는 필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감정과 믿음에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 쉽게 말해 내가 믿는 것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불공정하다고 믿으면 뇌는 불공정한 증거만 수집합니다. 공정했던 순간은 조용히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필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뇌의 필터를 설정하고 그 필터가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1968년 심리학자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한 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한 뒤 교사에게 명단을 건넸습니다. 이 학생들이 올해 크게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명단은 완전히 무작위로 뽑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학생들의 IQ가 평균 12점이나 올랐습니다. 대조군은 8점이었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현실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대가 바뀌니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자기실현적 예언은 바로 이 말의 뇌과학적 버전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RAS가 세상을 편집하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데요. 여러분의 감정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2014년 페이스북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68만 9천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뉴스피드에 뜨는 게시물을 몰래 조작한 겁니다. 한 그룹에게는 긍정적인 게시물을 줄여서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게시물을 줄여서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글을 덜 본 사람들은 자기 글도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글을 덜 본 사람들은 자기 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텍스트 몇 줄만으로 감정이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노의 와이파이를 켜면 분노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면 감사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회심리학자 굴드너는 이것을 호혜성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의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호의를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에너지가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구조.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심리학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입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3개 연구, 3만 9천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용서와 주관적 웰빙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용서를 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우울과 불안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반직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 프로그램이 단순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2018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씹으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인 HPA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미움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시는 독입니다. 용서를 하면 코르티솔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한 임상 심리학자가 제안한 감정 지도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감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가장 바닥에 있고 두려움, 분노를 지나 용기에 이르면 전환점을 넘게 됩니다. 그 위에 수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척도라기보다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말해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분노에서 멈추면 파괴적 영역에 머물지만 용기를 내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건설적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바로 그 전환점을 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어요. 라스도 이해했고 자기 실현적 예언도 알았고 감정 전염도 인정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부터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3가지 모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초 멈추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딱 3초만 멈추세요. 왜 하필 3초일까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편도체는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하려면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차가 감정 반응과 이성적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속으로 3초만 세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심으려는 씨앗은 뭐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3초의 멈춤이 분노의 씨앗을 지혜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질문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 인지행동 치료,
줄여서 CBT라고 하는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상황 자체가 감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을 결정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짜증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우산 가게 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비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 전부 다 틀렸다, 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을 이번만 그렇다, 이 부분만 문제다, 상황이 그런 거다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도 카르마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성장 조건을 만들어준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가 쉬웠으면 이 세상에 미움이란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용서는 너무 어렵다. 차라리 생각을 끊는 게 현실적이다라고요. 맞습니다. 용서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것 하나만 하세요. 미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5초만 그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세요. 이 생각은 지금 내 코르티솔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씹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르는데 이 반추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인 HPA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끊는 것만으로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씨앗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3초 멈추기는 나쁜 씨앗을 뽑는 순간입니다. 질문 바꾸기는 좋은 씨앗을 골라 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생각 끊기는 독초에 물 주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초 멈추기, 질문 바꾸기, 생각 끊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르마는 하늘의 심판이 아닙니다. 라스가 현실을 편집하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그 현실을 확정하고 감정 전염이 주변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씨앗을 심도록 안내하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카르마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씨앗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의 카르마를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바꾸고 싶은 카르마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런 심리학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